어려운 인문학책 읽는 법. 이번 시간에는 괴테의 색채론에 나오는 빛의 고통이라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어와 번역어 사이에, 그러니까 원어와 한국어 사이에 미묘한 표현 차이 때문에 실제로는 난해한 내용이 아닌데도 난해하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저자가 한 켤레로 사용한 두 개념, 두 용어를 서로 다른 종류인 것처럼 번역을 하면 일반 한국 독자들로서는 원뜻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켤레 개념은 서로 쌍을 이루는 개념을 가리켜요. 좌우, 상하, 흑백, 어둠과 밝음, 음과 양, 젊음과 늙음, 주인과 노예, 선천후천, 실제 가상, 전기자기, 입자파동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대립적이거나 혹은 상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의 다른 측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적이거나 상보적인 것으로 쌍을 이루는 개념을 켤레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켤레 개념은 어려운 인문학 책을 읽어내기 위해 매우 기묘한 도구입니다. 괴테의 색채론의 첫 장에 나오는 구절을 읽으면서 독해 과정에서 유용한 켤레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괴테의 집필 의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색채론은 순수한 자연과학적 접근으로 기술된 책이 아닙니다. 근대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대의 과학자들은 불완전한 감각적인 인식 탓에 인간이 자연의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자연과학은 현상을 쪼개보고 경계를 뚜렷이 나누고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를 세우죠. 괴테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괴테는 이러한 자연과학의 분석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자연현상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이 이음매 없이 연결된 전체, 하나인 전체이기 때문에 부분들 간의 경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 전체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괴테는 뉴턴의 광학이론이 다루지 않은 색과 빛의 상관관계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감각, 감정에도 중점을 둔 그런 색 이론이었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듯 빛의 노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빛과 눈의 상호작용 결과인 것입니다. 색채론의 한 대목을 살펴보죠. 색채는 빛의 행동, 다시 말해 빛의 행위이자 고통이다. 우리는 빛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미로 동일하게 해명할 수 있다. 색채와 빛은 서로 간에 아주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색과 빛이 서로 아주 엄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 뒷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첫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색채는 빛의 행동. 그러니까 색채는 빛이 뭔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니까 색채가 빛의 행동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행위이자, 이건 이제 동어 반복이니까 같은 뜻이고요. 빛의 행위이자 고통이다. 빛의 행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빛의 고통이라는 것이 문학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상징 같기도 하고 언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색채가 빛의 행위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빛의 고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행위와 고통이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통점이 없어요. 따라서 괴테가 이 문장을 쓴 의도 역시 잘 전달되지 않죠. 독일어 원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Die Farben sind Taten des Licht, Taten und Leiden. Farben이 색깔, 그리고 Taten이 행위, Licht가 빛, 그리고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Taten und Leiden을 행위이자 고통, 행위와 고통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타텐과 라이덴이 켤레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타텐과 라이덴이 켤레 개념이라는 점을 알면 이 문장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요. 켤레 개념이라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요. 켤레 개념을 이해한, 켤레 개념이 적용된 번역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The colors are acts of light. It's active and passive modification. 색깔은, 그러니까 색채는 빛의 행위다. 그러고 나서 타텐과 라이덴을 켤레 개념으로 번역을 합니다. 타텐을
액티브 모디피케이션으로, 그리고 라이덴을 패시브 모디피케이션으로 번역을 하죠. 액티브 모디피케이션은 능동적인 변경이고요. 패시브 모디피케이션은 수동적인 변경입니다. 약간 부드럽게 옮기자면 하나는 능동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것은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빛이 능동적으로 바꾸는 측면, 그게 하나고, 그리고 빛에 의해 수동적으로 바뀌는 측면이 또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보적인 켤레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어 원문의 타테는 행위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act, 여기서는 능동적 행위라는 뜻입니다. 원문 문장의 독일어 라이덴은 고통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겪는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죠. 영어로는 주로 sufferings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수동적인 수용이라는 뜻이죠. 독일어 라이덴의 어원은 거쳐간다는 뜻이었고 이것이 점차 견디다, 고통을 감내하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견디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 suffering도 비슷한 뜻인데요. 겪음,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냄, 고뇌 이런 뜻이 있죠. 괴테가 20대 중반에 발표한 소설이죠.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 뜻은 젊은 베르터, 젊은 청년 베르터가 견뎌내야 했던 것, 견뎌내야 했던 고뇌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판 제목도요. 예전에는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고 번역이 됐다가 요즘에는 The Suffering of Young Werther, 젊은 베르터가 견뎌야 했던 것, 젊은 베르터의 고뇌 이렇게 바뀌는 추세죠.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Die Farben sind Taten des Lichts, Taten und Leiden. 타텐과 라이덴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켤레 개념이에요. 상보적인 개념입니다. 적절한 영어 번역은 Active and Passive Modification. 타텐은 행위인데 액티브한 행위, 능동적인 행위이고요. 라이덴은 겪어내는 것인데 수동적으로 겪어내는 것,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켤레 개념을 적용을 해서 한국어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색채는 빛의 행위, 즉 빛의 작용이자 수용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의역을 하자면 색채는 빛의 행위로서, 즉 빛이 작용하거나 또는 빛을 수용하면서 생긴다. 타텐과 라이덴을 행위, 고통 대신에 작용, 수용이라고 옮기면 빛의 능동적인 작용과 수동적인 작용이라는 켤레 개념이 잘 표현되겠죠. 잘 표현될 뿐더러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따로 보지 않고 항상 전체적인 연관 아래에서 보았고 또 부분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괴테의 세계관도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